안녕하세요. 판다스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엑셀처럼 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아주 편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또한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구조화되어 있고, 행과 열에는 각각 레이블이 붙어 있어 쉽게 각 행과 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를 이용하면 통계적 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적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다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판다스 핵심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과 CSV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양하게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슬라이싱 방법과 데이터들을 정렬하고 결측 데이터를 확인한 후 결측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핵심 도구인 판다스는 다음과 같이 행과 열의 레이블이 있어 편리하게 행과 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쉽게 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데이터를 정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일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데이터의 추가 삭제가 용이합니다. 데이터들을 쉽게 슬라이싱 할 수 있으며 추출된 데이터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데이터 구조,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 구조들은 모두 넘파이 배열을 이용하여 구현됩니다. 시리즈는 동일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데이터가 여러 개 모여서 2차원적인 구조를 갖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판다스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다스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된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포트하고 별칭으로 pd라고 입력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인 시리즈는 시리즈 클래스를 이용하여 생성됩니다. 이순신, 김만덕, 홍길동, 강산이 저장된 리스트를 시리즈 클래스에 입력하면 시리즈 데이터가 생성되어 네임에 저장됩니다. 결과 다음과 같은 시리즈가 생성되는데, 시리즈 생성 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인덱스 0, 1, 2, 3이 부여됩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인덱스를 사용하여 시리즈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시리즈 네임원에 다음과 같은 인덱스가 부여되어 생성됩니다. 판다스 기본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테이블로 행과 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은 여러 종류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든 행은 동일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df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name, score, age에 각각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인덱스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 df를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df에는 아직 어떤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df에 새로운 열 이름을 만들고 name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럼 현재 데이터 프레임 df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프레임 df의 점수열과 나이열을 만들고 리스트 스코어와 age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df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된 내용을 CSV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toCSV 함수를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일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df가 데이터 .csv 파일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csv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2번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인덱스만 제외하고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CSV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데이터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 df2에 저장해 볼까요? 1번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read CSV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 df2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df2에 저장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코드를 실행할 때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2에 저장된 여러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이용하면 데이터 프레임 df2에 저장된 열 이름, 즉 컬럼스들이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 df3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코드 실행 시 read csv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csv 파일을 읽어올 때 영열에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로 지정하면 df3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때 데이터 프레임 TF3에 저장된 열 이름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봉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 TF3의 열 이름들을 출력합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 TF3에는 이름열, 점수열, 나이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 플레이어 DF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C, names, place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저장한 후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이용하여 리스트 names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덱스로, 리스트 C에 저장된 데이터를 컬럼스로, 그리고 플레이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플레이어 DF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플레이어 DF를 CSV 파일로 저장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to CSV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플레이어 DF를 플레이어 CSV 파일에 저장하면 다음과 같은 CSV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생성된 플레이어 CSV 파일을 read CSV 함수를 이용하여 일과 데이터 프레임 TF4에 저장합니다. CSV 파일은 다음과 같이 탭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쉼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분하지만 쉼표가 아닌 어떤 구분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즉, 탭이나 콜론, 세미콜론 등을 구분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를 사용하여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전환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다스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Nations CSV 파일은 아래에 GitHu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CSV 파일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읽을 수가 있는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Nations CSV 파일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은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CSV 일행 일렬에 있는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열 이름을 생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CSV 파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저장할 때 파일 확장자를 CSV로 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엑셀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저장 시 확장자만 CSV로 저장하면 CSV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각 행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각 열은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합니다. Nation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하기 위하여 read CSV 함수를 이용하여 인자로 Nations CSV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입력합니다. 즉, CSV 파일을 읽을 때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표기법은 파일의 위치를 상대 경로 표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표기법은 파일의 위치를 절대 경로 표기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상대 경로는 현재 파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재 Nations CSV 파일은 데이터 폴더에 아래에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다음과 같은 절대 경로는 로컬 디스크 C에서부터 Nations CSV 파일이 있는 곳의 모든 경로를 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Nations CSV 파일은 로컬 디스크 C의 유저스 폴더 아래 유저 폴더 그리고 유저 폴더 아래 파이찬 프로젝트 폴더 아래 SW 폴더 아래 데이터 폴더가 있는데 그 데이터 폴더 아래에 Nations CSV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상대 경로 방식으로 CSV 파일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을 읽을 때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행의 인덱스가 0부터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고 비워두었던 첫 번째 열은 unnamed라는 열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에 Nations CSV 파일을 읽을 때 0번 열을 인덱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0번 열의 데이터들이 인덱스로 사용되었습니다. Nations CSV 파일을 읽을 때 0열을 인덱스로 지정하여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하였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된 데이터 중 원하는 열만 선택하여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와 해당 열이 추출되어 표기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population 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열의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원하는 열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aerial 그리고 population 열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population 열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매프로릭과 C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한 열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때 플롯 함수를 이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population을 추출하여 이를 막대 그룹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population 열을 추출하고 플롯 함수 키워드 매개 변수 kind에 차트 종류인 bar을 입력하고 각각의 막대 색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범례는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C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팔레트에서 필요한 색상을 가져와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막대 색상을 입력하지 않아도 C본의 페어드라는 팔레트에서 데이터 개수만큼 색상을 가져와 컬러스에 저장하고 매개 변수 컬러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GDP와 관련된 열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파이 차트로 시각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GDP 열을 추출하고 플롯 함수 키워드 매개 변수 kind에 파이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컬러 부분을 삭제하면 다음과 같은 파이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범례의 위치는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이번에는 C본 패키지를 이용하여 차트 색상을 변경하고 범례 위치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은 다양한 색상 팔레트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셀3 팔레트에서 데이터 프레임 df 데이터 개수만큼 즉 5개의 색상을 선택하여 컬러에 저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 population 열을 추출하고 이를 파이 차트로 표현하는데 컬러에 저장된 색상을 이용하여 색상을 나타내고 각 백분율은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각 백분율을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오토 퍼센티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범례의 위치를 차트 왼쪽 하단에 표현하기 위해서 범례의 인자 로케이션에 로워 레프트를 하고 입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몇 개의 행만 추출하여 가져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데이터를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데이터 처음 5개의 행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헤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개 행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드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행들을 슬라이싱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0에서부터 2n까지의 행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덱싱이 부여될 때 인덱스 kr이 인덱스 0을 의미하고 인덱스 us가 인덱스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행, 1행, 2행의 데이터를 추출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행의 레이블, 즉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로케이션 함수와 해당 인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행의 레이블이 kr인 행만 선택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 인덱스 kr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면 kr 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추출되어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요소 하나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로케이션 함수에 행과 열의 레이블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kr 행에서 캐피탈 열에 해당되는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된 데이터 중 캐피탈 열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캐피탈 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행 선택과 열 선택을 결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총 3개의 국가의 캐피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행의 레이블과 열의 레이블을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numpy 배열에는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판다스는 numpy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를 이용하면 다른 열의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열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 df population 열과 어레이 열을 이용하여 인구 밀도 density 열을 생성합니다. 이를 생성하여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df에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인구 밀도가 3 이상인 나라만 다음과 같이 추출해 볼까요? 먼저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인구 밀도 density열을 추출합니다. 이 density열을 추출하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 값을 3과 비교합니다. 3과 비교하고 그 결과가 true에 해당되는 행만 추출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정렬은 판다스에서 sort value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된
데이터를 population 인구수에 따라 정렬하기 위해서는 다음 코드를 수행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정렬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DFS에 저장됩니다. 이와 같이 정렬된 데이터를 새로운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 DF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스 키워드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 저장된 데이터의 간단한 기초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describ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describe 함수는 모두 수치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열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자열로 저장된 열이 있으면 문자열로 구성된 열은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describe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각각 4분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경우 제50, 100분의 수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중앙값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기술 통계량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석만 적용할 수 있는데 모든 열의 평균값만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평균값을 원하기 때문에 bin 함수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데이터 프레임 df 모든 열의 평균값이 계산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개 열의 통계량만 계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입력하는 데이터 프레임 df GDP 열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플레이어 DF, 즉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키가 180 이상인 선수들과 몸무게가 80 이상인 선수들을 다음과 같이 각각 추출해 보세요. 키가 180 이상인 선수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플레이어 DF에서 하이트 열을 추출합니다. 하이트 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하이트 열의 모든 데이터를 180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 결과가 true에 해당되는 행만 추출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80 이상인 선수들만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데이터 프레임 플레이어 DF에서 웨이트 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웨이트 열의 모든 데이터를 80과 비교합니다. 비교 연산 결과가 true에 해당되는 행만 추출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딕셔너리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이용하여 딕셔너리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 DF를 만듭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는 NaN이 있는데 이는 나로 넘버로 결집값 또는 정의되지 않는 값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 각 열별 결측치의 개수를 이즈널 함수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이름열에는 결측지가 없고 국어열에는 2개, 수학 영어에는 각각 하나가 있습니다. 결측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드럼나 함수를 이용하여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행을 제거하여 데이터 프레임 A에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A에는 다음과 같이 한 개의 데이터 값만 저장됩니다. 국어열에 있는 결측지 2개를 국어의 평균값으로 채워볼까요? 먼저 국어열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빈코리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필라를 이용하여 국어열의 나로 넘버에 국어의 평균값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측지가 있었던 곳이 국어의 평균값으로 채워집니다.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다스 특징과 판다스 핵심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CSV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추출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슬라이싱하고 정렬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결측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측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